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시즌 저희가 11 까지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고 계신 아산남재단 마루180360 정남이사님, 허연아 팀장님, 광명진 책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즌 11 저기 들어가고 나서 한 번도 못 뵀네요. 이 세 분을 빨리 뵈야 되는데. 예. 네. 그리고 그 촬영 장소와 여전히 아이시스를 후원해주고 계신 캡슐 파트너스 송 대표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와 있나요? 네, 질문 먼저 올라온 거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DTV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 결국 인력, 기계의 대체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상황에서 핵심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자, 기술적인가, 핵심, 영업적인가, 뭐 아니면 소셜 밸류냐,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질문할 거를 네. 질문을 미리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고려해야 될 부분은 한 가지 하나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핵심적으로 이제 이런 폐기물들에 대한 이제 인식 정확도라든지, 그리고 폐기물의 분류를 정확하게 또 행하는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람과 이제 비교했을 때 사람보다 충분히 우월한 성능을 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수가 급격히 감소할 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생산이라든지 이제 기술의 완성도를 차차 준비하면서 가는 것들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선별기인데 그 대표님 이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거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뭐를 골라내요? 선별하는 게 뭐예요? 페트병, 유리병, 그 다음에 캔, 뭐를 골라내나요? 저희가 품목의 수는 약 43가지가 넘고요. 43가지? 네, 43가지가 넘고. 그러면 조금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 혹시 페트병인데 아이시스 거 이렇게, 그렇게 해서 43가지는 아니죠? 네,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렇게는 당연히 예. 아니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2차 밴더라든지 이제 3차로 사업장으로 넘어가게 됐었을 때 필요한 이런 세부 기준들을 저희가 접목시킨 결과 페트병 같은 경우도 투명 페트병이 있을 거고, 녹색 페트병과 갈색 페트병, 이제 그렇게 가장 대중적인 것들만 색상별로 넣어둔 거. 그다음 그 색상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페트병이면 상관이 없는데 유리병은 저희만 지금 유일하게 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이제 저희만의 이런 진공 시스템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인데, 유리병으로 넘어갔을 때는 유리병도 이제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잘 이제 모르시지만 유리병의 경우에는 일단 입구라고 얘기하죠. 목 부분에 데미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유리병은 유일하게 재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세척을 했었을 때 이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깨졌는지 안 깨졌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 부분이 이제 특히 되게 예민하게 많이들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디텍션이 들어와서 입구가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를 가지고 보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보증금을 주는 국내에서 생산된 유리병,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보증금 이슈가 또. 보증금 이슈가 또 있어요. 그래서 유리병은 무게는 되게 무거운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갈아가지고 유리 가루로 냈었을 때 수익성은 되게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보증금이 한 개당 이제 100원씩 잡혀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근데 보증금을 주는 유리병과 없는 유리병이 있어요. 간단하게 수입 맥주들 있잖아요. 그걸 유리병으로 냈었을 때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의 이제 대표적인 소주라든지 맥주들은 다 보증금이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색상이라든지 생김새는 비슷한데 국산이냐 외산이냐를 또 구분짓는 병도 진로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두껍이냐 어쩌고저쩌고냐 이렇게 해서 진로가 두껍인데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43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43가지가 이렇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여튼 페트병 일부, 그다음에 유리병도 여러 종류 포함되고, 또 특별하게 우리가 이거는 선별한다 이런 게 있나요?
뭐 저희는 이제 그 외에도 재질별로만 기대하셨던 거라면은 뭐 PP라든지 이제 PP 폴리프로필렌이라든지 폴리스틸렌 PS라든지 네. 뭐 스티로폼이라든지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그러는데 차이가 뭔가요? 네. 이제 차이라고 말씀하시면 결국에 이제 화학식의 차이가 되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보이는 이런 페트병들이 있을 거고요. 네. 뭐 배달 용기로 쓰이는 이제 배달 용기로 쓰이고 있는 뭐 폴리프로필렌 제품들이 대부분인데 아니면 이제 폴리에틸렌 제품인 PE 제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PP와 PE로 구분된 그런 배달 용기들이 또 있을 거고 또 그 중에서는 이제 재활용이 될 수 없는 복합적인 소재로 돼 있는 애들도 있어요. 걔네들은 또 재활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 주는 것들이 또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화장품 용기들. 화장품 용기가 되게 대표적입니다. 되게 복합적인 소재로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질문 하나 네. 더 말씀을 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대표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대표님하고 네. 이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저희가 너무 무식하기도 하고 익숙치 않아서 네. 한 곳에만 얘기를 해도 오늘 분류 얘기만 해도 오늘 한 시간 그냥 다 보낼 수 있어요. 예. 분류 얘기. 그다음에 또 분리 저기 뭐라고 그랬죠? 분리장이라고 네, 선별장이. 선별장 얘기만 해도 또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될 수 있는 네. 거라서 되게 좀 힘들긴 하네요. 네. 네. 그 구독자 3명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인력을 대체하면서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숫자로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잘 돼서 감사드린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실제로 회사의 솔루션을 통해 재활용 선별이 잘 돼서 창출되는 가치와 관련된 데이터가 있으면 궁금합니다. 뭐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현재 낮은 선별도 때문에 지출되고 있는 비용이라든지 네. 이런 거. 예. 저희도 이거를 참 어느 기준으로 뭔가 해야 된다라는 뭔가 딱 정형화된 숫자가 그러니까 식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는 네. 못해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따로 좀 파고 들어봤었을 때 2가지 정도가 있었었는데 하나는 이제 재활용 선별 근로자분들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늘상 여유롭게 근로자분들을 유지하고 계시지 못해요. 재활용 선별장에서. 네. 실제로 뭐 오늘은 페트병이 뭐 예를 들어서 8개가 들어왔는데 뭐 내일은 10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모레는 12개가 들어올 수도 있으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8개를 분류할 수 있는 인력들만 넣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는 소강 매립이 되더라도 결국에 거기에 대한 지출이 사람 한 명을 더 추가 채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이 됐던 거고 인건비가 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사람이 놓치는 페트병 한 개를 저희 로봇 에이트론이 하나씩 그걸 집어가지고 최대 이제 사람이 못 잡아냈던 분류를 하나만큼만 더 분류를 한다고 했었을 때 하루 최대 830kg의 탄소 발자국 저감이 가능하고요. 그만큼 이제 페트병 한 개를 만드는데 탄소가 이제 많이 들어간다는 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 제품이 설치가 죄송합니다. 830g이요? 아니요 킬로그램이요. 830kg? 네.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네 맞습니다. 예, 계속 하시죠. 네, 그게 이제 해외에서 보면은 보통 페트병 한 개를 탄소 발자국 하나를 20g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 잡아내는 그 시간 곱하기로 이제 했었을 때 좀 그런 계산이 또 나옵니다. 분당 뭐 80개 하는 걸로 감안해서 네, 96개 기준으로 96개 했습니다. 기준으로. 저희가 원래는 96개 네. 때문에 평균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GDTV님께서 질문 하나 더 해주셨는데요. 네. 페트병 수거 관련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슈퍼빈 네. 하고 경쟁 관계가 있는 건지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 질문하셨는데요. 네, 제가 가장 자주 접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슈퍼빈의 김정민 대표님도 너무 사업을 잘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슈퍼빈은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저희는 사실 어찌 보면 저희가 노리고 있는 타깃 시장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배출자가 이제 배출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수집 수거의 단계 그리고 선별의 단계가 있으면 저희는 선별의 단계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회사고 슈퍼빈 같은 경우는 앞단에서 이제 수집 수거의 단계에서 초점을 좀 맞추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반대로 이제 우리의 페인 포인트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어프로치도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리버스 밴딩 머신이라고 불리는 이제 RVM 같은 장비는 해외에서도 그렇지만 국내에서도 사람이 이제
RVM이 가지고 가는 해당 폐기물만 분류를 따로 해가지고 모은 다음에 봉투에 담아서 거기까지 가서 하나하나 투입하면서 이 모든 사실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출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대신 거기에 또 대신 수익을 또 창출하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이제 하나의 리임버스먼트가 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보고 있는 시장은 분리수거단에서 사람이 이제 분리수거에 대한 이런 불편함들을 더 이상 느끼지 않도록 재활용 선별장들이 전부 다 오토메이션해서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우리의 이제 이런 분리수거들이 안 하더라도 어차피 혼합 상태로 버려지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했었을 때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우리 거를 팔다 보면 네, 마케팅이 시간이 꽤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선별장들이 이거를 그래도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이 네. 로봇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결정도 해야 되고 네. 그 영업을 하는데 그런 영업에 있어서의 어떤 인사이트 같은 거를 조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역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뭐 저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이쪽 업계에서 저도 엄청 오랫동안 또 있었던 사람은 당연히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몇 가지 트랙은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환경부와 여러 가지 이제 R&D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환경부 산하의 이제 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관리공단이랑 한국환경공단이랑 이제 저희 제품을 알리고 이런 기술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또는 이제 정책이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EP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된 한국 폐기물 협회랑 이런 자원순환 협회랑도 네, 저희가 가입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또 관계를 구축하고 네, 그렇게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결국에 이 협회에 계신 분들에 대한 네트워크들이 저희가 지금 많이 확보를 또 하고 있는 또 시점이기도 하고 또한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쪽 업계에서 되게 좀 오래 계시고 네, 좀 명망이 있으신 분을 저희가 지금 영업이사로서의 지금 채용을 거의 확정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서의 네,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또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까 저기 피팅 하실 때 그 생산 어떤 그 캐파가 한 대 생산하는데 지금 좀 2달 걸린다고 하셨네요. 네, 2달 정도. 2달 정도. 네. 이게 좀 그러니까 지금 생산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네. 어느 쪽에서 시간이 많이 제일 잡아먹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뭐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은 캐파를 어느 정도까지 키울 수 있을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생산 방식은 저희가 거의 대부분은 직접 생산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판금을 뭐 절곡하고 용접하고 이런 것까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장까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이제 OEM 맡겨가지고 외부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이제 부품별로 저희가 이제 주문한 것들 다 들어오면은 저희 그걸 완성품을 지금 조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기라든지 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엔지니어들이 직접 붙어서 다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티칭부터 셋업까지도 더킹 전부 다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차차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 생산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뭐 부품의 내재화라든지 그리고 원가 절감을 위해서 좀 더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직접 했었었고요. 그래서 리드 타임에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잡아먹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런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저희가 현장 특화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범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는 있지만 이쪽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공장 안의 이 특수한 환경을 조금 더 특화시키기 위한 이런 커스터마이징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게 보통 최소 2주에서 길게 잡을 때는 한 달 정도 걸릴 때도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사람이 투입돼야 되는데 저희가 기술 개발 인력으로만 지금 팀이 구축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R&D만 진행을 하고 네. 이제 제품을 내놨다 보니까 근데 이제 생산 단계, 상용화 단계로 접어든 만큼 저희는 생산 인력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생산 인력들을 추가 채용하고 그 다음에 제조 공장의 이런 이제 생산 인프라들을 좀 더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 I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 이우 대표님 오늘 뭐 질문은 다 하셨으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지막 질문. 지금 네. 펀드레이징 진행 중인데 네. 시리즈 A 단계인가요? 네, 지금 예. 시리즈 A입니다. 네. 어느 규모로 지금 하시려고? 어느 정도 규모로 레이징 하시려고? 지금 저희가 이제 목표 투자를 유치를 희망하는 목표 금액은 네. 최소 5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50억. 네, 50억 이상이 될 겁니다. 55 이상. 네. 지금까지는 얼마 펀드레이징 받으셨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누적 투자 금액은 약 37억 네. 정도 될 겁니다. 37억. 네. 아니, 저도 잘 모르는 분야라, 예, 이걸 정확, 네.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는데, 네. 좀 관심을 좀, 안 갖고 있었던, 네. 예, 생활 폐기물 영역도, AI나 로봇이, 예, 좀 빠르게 인력을 대체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최저임금도 지금 9,860원으로 또 올랐죠. 올라서 10,000원대에 육박하고 있어서 점점 이런 인력을 3D 업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인력 채용하기도 힘들고 네. 또 인력 채용하더라도 인건비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는 환경에서 이런 쪽은 좀 더 점차적으로 예, 기계나 로봇이 대체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직도 이게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가파르고 커질 수 있겠다. 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예. 송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오늘 하여튼 에이트텍 네. 저희가 또 우리 이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익숙치는 않은데요. 굉장히 의미가 큰 기업이다. 네. 이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특히 재활용 시장에 재활용 있는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선도적으로 하고 네. 있다. 그거를 오늘 저희가 또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 비전 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 하드웨어 기술, 그 다음에 굉장히 척박한 환경 이런 곳에서 사실 쉽지 않은 곳인데 네, 그렇죠. 이런 곳에서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이게 한번 도입하는 게 이렇게 쉽게 도입할 수 있을까? 정부가 보조금 같은 거를 준다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긴 했는데요. 사회적인 문제일 예. 수도 있으니까 예. 환경적인 문제고. 그렇지만 하여튼 이 회사의 밸류를 따지는 거는 그 다음 어떤 우리가 이게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게 조금 저는 아쉬움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미 있는 기업이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네. 예, 자 우리 박태영 대표님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네, 네, 저희 에이트테크는 사실 어찌 보면 되게 무모하지만 또 용감한 도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환경 IT 기업으로서 이런 폐기물 문제를 뭔가 첨단한 기술로 해결한다라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도전적인 과제이긴 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도전적일 때 저희가 더 뭔가 열정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지금 순간을 더 알차게 열심히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